오늘은 의료소송이 개판인 이유. 이거 아까 전에 썼다가 지금 모르고 녹화를 안 누르고 했기 때문에 다시 하는 건데, 개판인 이유 그리고 오래 걸리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의료소송에 관해서는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하나씩 올릴 거고요. 여기에 대해서는 첫 번째, 환자 참여. 이제 네 가지 의료소송에 네 주체가 있잖아요. 환자, 변호사, 의사, 판사 이렇게 있는데, 이제 그 각 주체별로 하나씩 알려드릴 건데, 어쨌든 핵심은 다들 잘 모르는 거예요. 내 주체가 다 지금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애초에 시작하면 안 되는 것들도 시작하는 경우가 뭐 진짜 많고요. 그래서 이게 핵심은 다들 잘 모른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냥 개판이 되는 거예요. 오래 걸리고 개판이 되는 건 똑같은 말이에요. 어쨌든 일단 먼저 환자 쪽에 설명 보면, 당연히 모르겠죠. 환자는 뭐 환자가 의사가 아닌 이상은. 환자가 의사면 그래도 좀 알지만, 또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닌 경우에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게 당연해요. 잘 몰라. 근데 일단 억울한 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변호사한테 상담을 가죠. 뭐 의료 전문 변호사라고 해도, 변호사도 상담 시간이 짧으면 잘 몰라. 상담 시간 길어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, 잘 모르. 변호사도 잘 몰라요. 그러니까 정확한 상담을 할 수 없는 거예요. 애초에 그러니까 이게 소송으로 할 만한 건지 아닌지,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먼저 하고 해야 되는데 잘 몰라. 그리고 물론 이게 직접적으로 현재 지금 환자가 처음에 상담받으러 왔을 때는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, 물론 자료를 또 다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잘 모르. 원래 뭐 잘 있을 수 있다 정도만 아는 경우도 있지만, 그래도 웬만하면 알 수 있거든요. 제대로 좀 이제 파악을 하면 잘 아는 변호사가. 근데 잘 몰라요. 근데 변호사, 환자도 잘 몰라요. 근데 뭔가 어쨌든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만 있는. 변호사도, 우리 전문 변호사라도, 의사라고 해도 현직에 지금 막 정말 지인들이나 친구들이 많지 않은 이상, 정말 그 사람들의 생생한 얘기를 해야 되나, 현장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면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대충 논문만 보고 이론적인 측면이 대부분이거든요. 근데 이론적인 것만 보고 물론 소송을 할 수는 있긴 하죠, 당연히. 예를 들어서 사실 노말셀라인, 그냥 일반적인 그냥 물이라고 생각하면, 물을 잘못 마셔도, 물만 많이 마셔도 이론적으로는 사람 죽을 수 있잖아요. 그냥 그런 진짜 확률, 극히 희박한 확률에 기대어 소송 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요.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. 근데 뭐 물론 이것도 중요하긴 하죠. 진짜 이런 것도 사실, 이게 사실 의사가 과실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정말 낮은 확률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힘들죠.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까지 다 고민하고, 그런 거, 이게 결과가 많이 치명적인 경우에는 좀,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가 치명적이니까 이게 확률이 많이 낮아도 문제가 되는 건데, 현실적으로는 알기 힘들죠. 과실이 있다고 보기 힘들죠. 근데 확률이 좀 정말 낮은 것들에 대해서는, 환자 입장에도, 환자도 평생 살면서 그런 그런 문제 일으키자 과실, 어떤 자기가 뭐 직장인이라고 하면 그 직장에서 어떤 실수하지 않았던 적은 없을 거고, 변호사도 마찬가지고요. 뭐 의사, 판사 다 마찬가지죠. 근데 어쨌든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, 의료 현장에서는.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, 여러분들이 로또 당첨 확률보다 낮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. 낮은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 근데 여러분들이 로또 당첨될 거라고, 물론 그런 분들도 있긴 하지만, 당첨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경제 계획을 세우지는 않잖아요. 뭐 의사도 마찬가지예요. 그런 희박한 문제까지, 물론 뭐 대학병원에서는 그런 거 대비까지 될 수는 있겠지만, 그 정도까지 급박한 상황에서 특히 생각하기 힘들다는 거죠. 그런 걸 잘 주장하면 뭐 과실이 있긴 하지만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, 이것도 의사 쪽에서 또 문제가 되는데, 이건 조금 다음에 그냥 할게요. 이제 좀 짧게 영상을 만들고 싶어서. 어쨌든 환자는 잘 모르고 억울하고,
그래서 뭔가 주장하고 싶어. 그리고 억울하니까 주장하고 싶은 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. 주장. 이것도 잘못된 것 같고 보다 보면 저것도 잘못된 것 같고 그러거든.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좀 약간 부적절할 수도 있고 무모한 주장. 또 본인이 하거나 변호사한테 해달라고 하는 거죠. 그렇게 하면 빨리 선고 날 것도 그냥 늦어지고 계속 그냥 시간이 끌게 되는 거예요. 어쨌든 그래요. 결국엔 잘 몰라서 그런 거죠. 잘 모를 수밖에 없고. 그렇다면 변호사가 중심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 변호사도 그렇게 하긴 힘들어요. 변호사도 일단 잘 몰라요.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잘 몰라서 그렇고. 그리고 어쨌든 돈 벌어요. 무조건 이게 확실한 것만 할 수는 없어요. 변호사 입장에서는. 그런 사건이 많지도 않고 그런 걸 알 수도 없고 어쨌든 돈 때문에 뭐라도 좀 힘들어도 여기 말한 것처럼 그 기박한 확률이라도 일단 주장하자고 해볼 수 있으니까. 그러면 이 계속 주장할 건 늘어나고 이게 힘든 걸 계속 주장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지고 자꾸 부연 설명을 할 수밖에 없고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. 주장 자체도 좀 애매모호하고 이상해지게 되는 거고 변호사 입장에서. 그리고 변호사는 어쨌든 의뢰인 편에서 들어줘요. 의뢰인 뭐 무모한 주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라줘야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주장해서 뭐 크게 손해 보는 건 없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. 이런 측면에서는 변호사도 변호사만의 고충이 있는. 일단 다음에 의사와 판사. 이건 뭐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기 대해 설명하도록 하고 오늘은 환자랑 변호사 이 요인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어요.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잘 아는 그리고 시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해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잘 알고 일단 또 시간이 충분하고 그리고 당연히 의사인 변호사한테 찾아가야 돼요.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. 그리고 환자 가끔 안타까운 거는 주변에 이건 진짜 많이 봤는데 과실이 진짜 있어요. 의사 과실이 엄청 커. 근데 또 의외로 이렇게 있고 근데 이게 그냥 시간 걸리니까 귀찮아서 또 이것도 뭐 잘 몰라서 사실 알아보면 되는데 이래서 그냥 소송 안 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. 정말 이것까지 만약에 다 하나씩 찾아보면 의뢰 소송이 진짜 엄청 많아지고 커질 거예요.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게 제일 안타까운 측면도 있어요. 정말 좀 불쌍한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또 환자가 이제 좀 괴롭히려고 별 과실도 없는데 이게 소송하는 건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저처럼 익숙한 사람들한테는 크게 엄청 뭐 스트레스가 많이 되진 않는데 이게 법원에 보통 이거 보시는 분들도 법원에 가본 적 없을 거 아니에요. 소송 실제로 해본 적 없는 분들이 대부분일 건데 하나가 걸려 있다는 게 진짜 이게 스트레스 받고 귀찮거든요. 진짜 스트레스 받는 의사들도 진짜 많아요. 그냥 정말 사소한 것들 그냥 물고 늘어져서 잡으려고 하는 거죠. 뭐 하나라도 좀 건질까 봐. 아니면 그냥 괴롭히려고 하는 거. 환자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원고 측에도 변호사도 좀 적당한 선에서 컨트롤 해줄 수 있어야 돼요.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 일단 잠깐 요약하면 환자도 잘 몰라서 변호사도 잘 몰라서 그리고 변호사는 돈이나 의뢰인의 이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무모한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. 환자는 그냥 억울하니까 좀 그런 경우가 있죠. 근데 애초에 타고난 진상인 사람들도 있다. 그런 사람들은 뭐 잘 피해 가야죠 사실. 어쨌든 이게 문제가 생기면 잘 아는 변호사 도움을 바로 받는 게 사실 제일 저렴해요. 그냥 금전적으로 보면 스트레스 덜 받고 스트레스 받으면 일의 효율도 떨어지고 빨리 죽잖아요. 그러니까 그럼 다음에 의사와 판사에 관해서 아니면 또 다른 내용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오늘은 끝입니다.